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3단원 운동과 에너지 파트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은 다 집에 돌아간 교실에서 열심히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꼭 보고 시험 전에 좀 모르는 거 있거나 하면은 한 번씩 더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운동과 에너지 파트인데 그 과학 뭐라 그러냐, 대단원 파트가 다 대단원 이름들이 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대단원이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3단원에 들어있는 소단원은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운동 소단원 한 개랑 에너지 소단원 1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곳은 운동 파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여기를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속운동에서 이제 학습 목표가 몇 가지 있는데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이 총 2가지 학습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속력 변화를 알아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말과, 두 번째는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지금 내가 동그라미를 친 5개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애들을 내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만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히 과학적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운동이라는 말인데요. 운동이라는 말에서 이 동자는 움직일 동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말은 그냥 일상생활 했을 때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치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위치가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위치가 변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요만큼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는 빠르기라는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 빠르기를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데, 빠르기라는 말 대신 이 속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1번의 속력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속력이라는 말은 물체의 빠르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빠르기라는 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의 달리기 속도를 비교한다, 달리기 속력을 비교한다 라고 할 때 2가지 방법으로 빠르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같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갔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갔다면 가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빠른지는 당연히 나라는 사람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같은 거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m 달리기나 뭐 계주나 이런 거 할 때 같은 거리를 놓고 더 빨리 들어온 사람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뭐 10초 만에 여기만큼 왔고 어떤 사람은 30초 만에 여기까지 왔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일상생활에서 빠르기를 비교하는 걸 가지고 속력을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 2가지 당연한 말을 한 이유는 속력을 정의를 할 때는 2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자, 시간이랑 거리가 있어야만 우리는 속력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써볼 때 어떻게 쓸 거냐면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이다. 그래서 시간당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가 속력의 의미가 됩니다. 자,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센티미터 퍼 세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3개는 지금 길이의 단위이고 뒤에 있는 얘네들은 시간의 단위가 되죠. 자,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던 것처럼 수업을 해버리면 너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속력을 이제 배웠는데 운동을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속력을 비교할 때나 그 물체의 속력을 구할 때 이 기록한 것을 자료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자,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중성광사진,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기록계가 있다. 다중성광사진이 요즘에 나오는 방법이고 시간 기록계는 엄청나게 옛날 방법이다. 그래서 다중성광사진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과 다르게 어떤 한 특정한 시간에 딱 멈춰진 그 상태만 이제 딱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동영상을 찍어. 그럼 이렇게 평평한 곳에 공이 하나 있을 때 이게 동영상이라고 하면은 얘가 천천히 굴러가는지 아니면 빨리 굴러가는지 이거를 실제로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사진으로는 이게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사진만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중성광사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찍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 간격에
사진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를 시간 간격이라고 두면 천천히 갔던 경우에는 공이 1초에 한 번씩 찍혔을 때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더 빨리 굴렀던 애는 처음 시작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1초 뒤에 간 거리가 더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 그림이 지금 A랑 B로 나눠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A, B 그림을 보면서 다음 물체의 속력이 빠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지금 속력을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자, 속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더 빨라요? B가 더 빨라요. 근데 이유를 쓰라고 하면은 내가 3, 4, 5, 6반을 수업을 해봤더니 보통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더 멀리 갔다. 뭐 더 빨리 갔다. 뭐 대충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과학 시험 볼 때 이런 대답들은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 속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속력이라는 말은 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말할 때 뭐라 그랬지? 속력을 정의할 때 준비는 준비물이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빠르다, 느리다를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개를 준비물로 해가지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더 길다. 이런 식으로 속력의 정의에 맞게 이렇게 답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 기록계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시간 기록계는 실험실에 가면은 볼 수가 있지만 요즘에는 실험실에 가기가 좀 힘드니까 지금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다라고 하고 이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길다랗게 종이를 이어서 붙였어요, 얘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동차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이 자동차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그 테이프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다 어떤 장치를 할 거냐면 이런 기계 사이에다가 종이를 끼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이렇게 절구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시간마다 한 번씩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쿵쿵쿵쿵 하고 도장을 찍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점에 쿵쿵쿵쿵 하고 도장이 찍힐 거야. 근데 얘가 옆으로 가면 이 종이도 조금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에 점이 찍히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가 이렇게 가면 또 옆에 점점 점이 찍히는 곳이 끝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다 가고 나면은 점이 어떻게 찍히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이게 지금 시간 기록계에 있는 이 타점이라고 말하는 애들입니다. 자, 이 종이들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A부터 E까지 운동을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 어때요? 거리가 다 동일하죠. 즉 거리들이 다 똑같죠. 자,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똑같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봤을 때 간격마다 거리가 이번에도 똑같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여기를 봤을 때 지금 이 A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2번 지나는 동안 가는 거리를 B라는 애는 한 번의 시간 동안 갔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속력 A는 두 개의 시간분의 거리인데 속력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 동안 거리 A만큼 갔다고 하자. 여기는 거리 A의 2배만큼 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거리 A랑 시간이 이렇게 분수로 돼 있는 거는 속력 A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워주고 이걸 대치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결론이 뭐야? 속력 B는 이 속력 A랑 같다. 결론. 속력 B의 속력이 A의 속력의 2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너무 좀 고급 스킬이고 일단 여기는 빼고 CDE를 이제 가볼게요. CDE는 굉장히 쉽죠. 처음에는 요만큼 갔던 애가 점점 같은 시간 동안 가는 간격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는 속력이 느려졌다라고 얘기를 느려졌다가 뒤에서는 다시 간격이 넓어지게 되죠. 그럼 이거는 빨라짐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D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갔던 것에 비해서 이 운동이 끝날 때까지 점점 거리가 줄어들기만 하니까 여기는 속력이 느려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E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작았던 거리가 점점 계속 늘어나기만 하죠. 그럼 이거는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속력이 빨라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지금 속력을 구하거나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등속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과학에서는 말을 굉장히 길게 쓰는 거를 싫어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A랑 B 같은 경우에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운동을 얘기를 할 때 만약에 그 지칭하는 말이 없다면은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할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글을 쓰겠죠. 근데 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하는 8글자를 쓰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글자들을 줄여서 4글자로 바꿀게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운동이라는 말은 그대로 쓸 거예요. 그리고 속력이라는 말에서 이 속자를 여기다가 들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따올 거냐면 평등하다, 이런 말에서 따올 건데 이 등자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등속운동이라고 바꿔서 지금부터 쓸 거예요. 자,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등속운동. 자, 등,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등속운동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1번을 정리를 해보면 등속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어떠한 운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모노레일과 무빙워크와 스키리프트가 있어요. 이거는 그걸 생각해보면 돼. 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으면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 같은 걸 할 때 끼익 하고 급정거를 하게 되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다치게 되죠. 혹은 급출발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그래서 급정거를 하거나, 그러니까 속도가 정거를 하거나 출발의 속도가 변하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정한 운동을 하면서 속력을 일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는 예시들이 3가지가 나오게 돼요. 이 예시에 나온 애들은 안전을 생각해서 등속운동을 하는 애들인데, 첫 번째로는 그 기차, 모노레일이 있고, 두 번째는 무빙워크,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가끔씩 타는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스키리프트, 이거는 스키를 탈 때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매놓은 이거 말하는 거죠. 이것도 등속운동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됐어요. 자, 2번을 넘어갈게요. 등속운동 분석이 나왔는데 이거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과학에서 분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분석이라는 말은 뭐냐면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보통은 뭘로 만드는 거냐면 표나 그래프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분석이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여기 밑에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림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1초마다 연속으로 찍은 사진이다. 이거 뭐야? 다중 섬광 사진을 찍었다. 지금 이 말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등속운동의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여기 보통 쓸 때 0이라고 해놓고 뭐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에서 뭘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똑같은 말 계속 쓰고 뭐 반복해서 쓰고 괜히 뭔가 낭비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 여기에 보면은 시간에 S라고 나와 있어. 이거 말이 뜻이 뭐였어? 세컨드라는 뜻이죠. 이게 초라는 뜻이죠. 이미 초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숫자들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
1, 2, 3, 4, 5 이렇게 써주면 되고, 이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맘대로 정해줘도 돼요. 그래프는 누가 뭐 정해서 그려주는 게 아니야. 모양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여기 한 칸의 크기를 정했다면 이 칸의 크기는 맞춰줘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었다. 그러면 뒤에가 20, 30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15라고 했다. 그럼 30, 45가 돼야 돼요. 이거를 지키지 않고 뭐 5라고 했다가 15라고 했다가 20이라 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칸이 5인데 여기는 한 칸이 10이고 여기 다시 한 칸이 5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칸의 크기는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그 숫자들만 적어주면 되는데 자기가 맘대로 적어도 돼요. 근데 좀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그냥 선생님 따라서 적어주세요. 10, 20, 30, 40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위치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자동차가 있는 곳이 여기죠. 자, 그럼 이 자동차의 위치를 정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 0점이 있는 요 제일 꼬다리 여기를 지금 위치를 중심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여기를 위치를 잡았으면은 두 번째 그 자동차를 봤을 때도 똑같은 위치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막 나는 여기를 볼래 아니면 여기를 볼래 이런 식으로 보면 당연히 등속을 운동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끝에 여기 제일 끝에 부분을 봤으니까 여기서도 제일 끝에 부분을 봐야겠죠. 보면은 1초가 지나는 동안 우리는 10cm를 간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0초일 때는 0의 정지에 있다가 1초 뒤에는 10cm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초가 됐을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20까지 가게 됐어요. 2초가 됐을 때는 20까지 갔다. 이거 어떻게 찾냐면 2초니까 2라는 라인에 점을 찍어야 되고 20cm였으니까 20이라는 라인에 점을 찍어야 돼요. 그럼 둘이 십자선으로 만나는 한 부분이 있을 거야. 여기가 그 정해지는 점이야. 그리고 3초가 되면 30까지 갔죠. 그래서 3초가 되면 30, 4초가 되면 40, 5초가 되면 50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왜 그리는 거냐면 이거를 그냥 예쁘게 그림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험은 50까지 했지만 5초까지 했지만 그 이상도 어떻게 되는지 예상을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만 놔두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점 사이사이는 내가 실험을 안 했지만 뭐 2.5초나 3.5초나 4.5초나 이런 건 실험을 안 했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어떻게 그려야겠어요? 그러면 이 점점점점을 이어서 선으로 만들어야 이 예상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을 그어주면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그 뭐라 그래? 얘기를 해보면 등속 운동 시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속력으로 가볼게요. 속력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시간과 이동 거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아요. 1초가 지나갈 때 10cm를 지나갔어요. 다시 1초가 지나갈 때 10cm를 지나갔어요. 1초가 지나갈 때 10cm.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1초가 지나갈 때 10cm만 갈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똑같이 해보면 0, 1, 2, 3, 4, 5 라고 해놓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50, 15, 20, 25 라고 했을 때 0에서 1 사이에 시계는 아니 속도는 10cm/s죠. 그러면 10cm/s다. 여기다 점을 찍고 1초랑 2초 사이에도 10cm/s니까 여기다 점을 찍고 2초랑 3초 사이도 여기, 3초와 4초 사이에도 여기, 4초와 5초 사이에도 여기. 그러면 이것들을 다 줄로 그어주라 그랬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5 단위로 안 했다. 그러면은 뭐 10, 20,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 이렇게 10이라고 정해질 것이고 또 어떤 간격을 뭐 2, 4, 6, 8, 10이라고 이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면 10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되겠죠. 10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프가 낮은 데에 그려질 수도 있고 높은 데에 그려질 수도 있지만 그래프의 모양만 같으면 돼요. 됐죠? 자,
등속 운동을 할 때 속력 시간 그래프, 시간 속력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 속력이 일정한 그래프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동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